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입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수학 2학년 2학기 과정 전체를 빠르게 요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목차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조금 특수한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고요.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에서는 평행사변형, 그리고 그 외에도 마름모, 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도형의 닮음 단원에서는 도형의 닮음 비, 그리고 넓이 비, 부피 비에 대해서 배우고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 그리고 삼각형의 중선과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확률 단원에서는 사건과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경우의 수들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확률의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의 각을 이걸 꼭지각이라고 하고요. 꼭지각의 마주보는 그 대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변 끝에 있는 각들 있죠. 꼭지각이 아닌 두 개의 각을 밑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밑각 더하기 밑각 더하기 꼭지각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꼭지각 넘겨주시고 밑각 더하기 밑각은 2 곱하기 밑각이니까 2로 나눠주시면은 밑각은 2분의 180도 빼기 꼭지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공식을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도를 구해나가다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지각을 2등분한 이 선분 있죠? 꼭지각의 2등분선은 이 밑변을 2등분하는, 그런데 수직으로 2등분하는 밑변의 수직 2등분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등변 삼각형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40도면 여기가 40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평각 빼기 40도에서 14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각은 100도가 되겠네요. 20도, 20도 나왔으니까 이거 밑각으로 봐주시고 여기 3cm면은 여기도 3cm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0도, 20도니까 여기는 두 개 더한 게 외각 나오잖아요. 여기 40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140도가 되겠습니다. 40도, 40도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도 3cm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 각을 X, 이 각을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2X가 되겠고요. 여기도 2X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180도 빼기 2X가 되겠고요. 여기는 180도 빼기 4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2X는 180도 빼기 3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x는 180도 이렇게 해서 x는 36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6도, 여기는 72도가 되겠고요. 여기도 72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108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어올린 직사각형 테이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올린 직사각형 테이프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다음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인데요.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합동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도 충분히 찾아줄 수 있습니다만 직각삼각형 조금 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RHA, RHS 합동이라고 특별히 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R은 right angle, 그래서 직각을 의미하고요. H는요, 영국식으로는 hypotenuse, 미국식으로는 hypotenus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어렵죠? 빗변입니다. 빗변은 이렇게 된 거를 빗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는 angle, 각이고요. S는 side, 변입니다. 그래서 RHA 합동 그러면은 직각, 빗변, angle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이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하나의 앵글이 똑같으면, 하나의 각도가 똑같으면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이 각이 있고 직각이 있다 그럼 나머지 한 각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SA 합동으로 삼각형 합동 조건으로도 충분히 찾아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RHS 합동은요, 직각이 서로 일치하고 빗변의 길이가 일치하고 나머지 두 변 중에 하나의 길이만 일치하면은 이거는 RHS 합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겠지만 빗변을 알고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SSS 합동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각에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있었는데 이등분선이 있어요. 그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두 변까지의 거리, M점에서부터 이 변까지 거리, 그리고 M점에서부터 이 변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죠. 그리고 지금 이 변의 길이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변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수직으로 재는 거죠. 그러면 직각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직각 있고 빗변의 길이 똑같고 각도 하나씩 똑같기 때문에 RHA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각도하고 같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도가 x라 그러면은 여기는 90도가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90도 빼기 x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90도가 또 있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됩니다. 그래야 90도 빼기 x 더하기 90도는 180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하나 있고 각도가 x 이렇게 똑같은 RHA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똑같다, 합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는 45도인 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요. 외접원은 무엇이냐? 삼각형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꼭지점을 전부 다 지나게 하는 원은 유일하고요. 하나밖에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을 이 삼각형의 바깥쪽으로 접해 있다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다 지금 한 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바깥쪽에 접하는 원이다.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외심을 그리는 방법은요. 세 변에 각각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줍니다.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주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려주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은 이 세 선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점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게 되는데요.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반지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각 삼각형들을 잘 보시면요. 이거하고 합동이고요. 이거하고 합동입니다. 이거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일 경우에는 외심이 빗변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하면은 이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이 바로 빗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다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삼각형들을 보시면은 자, 이거 합동이고요. 이거 합동인데 얘네 4개가 전부 다 합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직각 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이거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빗변은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은 반지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게 지금 반듯하게 하나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빗변이 바로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빗변의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이 빗변은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원이 있고 지름이 있는데 이 원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한 점을 찍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원의 지름이 있고 이 원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다. 아무 점이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직각이 됩니다. 다른 점 찍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직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심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외심을 그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직각삼각형들 있죠? 이렇게 합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과 만나는 이 꼭지점 이 사이에서 생기는 이 두 개의 삼각형들은 이렇게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중심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주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각도가 생기는데 이 각을 갖다가 원주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각하고 원주각하고의 관계는 이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각은 여기에만 생기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려도 여기에 원주각이 생기고요. 이렇게 그려도 여기에 원주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려도 원주각이 생기는데요. 이 원주각들의 크기가 전부 다 같다. 세타로 같다. 그리고 그거는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증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고요. 이거는 외심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고 알파 더하기 알파면 여기가 2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베타라 그러면은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베타가 되고요. 베타 더하기 베타 그러면 여기는 2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각은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돼요. 그런데 원주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기 때문에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는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18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그거의 절반인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요. 점 O가 삼각형의 외심일 때 이 각도는 이 각도의 2배이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심이 여기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90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먼저 원에서 접선, 접점, 뭔가 접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 라고 합니다. 평평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접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접선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만큼인 이 직선을 갖다가 이제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접선이고 이것도 접선이고요. 또 다른 선을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것도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접선에는 하나의 접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접선과 원이 만나는 그 점이겠죠. 이렇게 이제 접점이 생기는데 이 접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접점에서 중심까지 이 선분 있죠? 이 선분하고 이 접선하고는 서로 수직이다. 접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그린 이 선분하고 접선하고는 수직이다. 서로 직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원 외부의 한 점에서부터는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선을 이런 식으로 반지름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통이고 여기 반지름으로 같고 수직이기 때문에 RHS 합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게 되겠고요.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서로 대칭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원 밖에서의 어떤 점에서부터 두 개의 접선을 그리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라고 하는 거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인데요. 삼각형의 내접원은 삼각형의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내심을 그리는 방법은 세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고 이 각도 이등분하면은 그 선들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바로 삼각형의 내심,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가 그려지고요. 여기에서부터 원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세 선분의 길이가 이제 반지름으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원 외부의 한 점에서부터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같고 원 외부에서 한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접점까지 이 길이 같고 원 외부 한 점에서부터 이 길이 접점까지의 거리 같다. 보시면은 이 삼각형들도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다.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 조금 더 보시면은요. 내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접점과 접점 사이에 생기는 이 삼각형, 이거하고 합동이고 이 접점하고 이 접점 사이에 두 개의 삼각형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이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면은 각도도 이렇게 같다. 그리고 선분의 길이도 이렇게 같다. 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보시면은요.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길이를 R. 그리고 각 변의 길이를 여기부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이 될 거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R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면은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 개의 각도를 다 더하면 90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2z 그러면은 그게 180도가 되잖아요. 반으로 나눠주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내심이 있다. 여기가 세타다 그러면 여기는 90도 더하기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내심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y고 여기 똑같이 x고 여기 똑같이 z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여기 x고 여기 y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x 더하기 y가 되겠고요. 여기 y고 여기 z이기 때문에 이거 삼각형의 외곽 해가지고 여기가 y 더하기 z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는 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되겠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0이기 때문에 이거는 90도 더하기 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세타다 그러면은 이만큼은 90도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일 때 그냥 삼각형 말고요. 직각삼각형일 때 이 내심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까지 수직이기 때문에 4개의 각이 모두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4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은 문제 푸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각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분하고 이 선분하고 평행하고 이 선분하고 이 선분하고 평행하면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주보는 게 서로 다 평행해야 돼요.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 각과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이 각과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각선, 그러니까 이 대각선 하나하고 이 대각선 하나하고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 같고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수직은 아니에요. 딱 봐도 수직은 아니죠. 그리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360도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웃한 각,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180도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이거는 서로 평행하니까 여기하고 여기 엇각으로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아, 이웃한 각은 180도구나 라고 하는 거 금방 찾아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 내부에 한 점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렇게 선분을 그려주면은 이웃한 거 말고요. 이웃한 거 말고 서로 마주보는 이 삼각형들의 합, 그러니까 붉은색 부분의 넓이하고 푸른색 부분의 넓이하고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되겠죠. 붉은색 영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푸른색 영역이 똑같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내부의 점에다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이 4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을 반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동이 되고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별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영역의 넓이와 붉은색 영역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정의는 모든 내각이 90도로 다 똑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은 일종의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그대로 갖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가 있었냐면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이건 90도로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 그리고 이웃한 각의 합은 180도다 라고 하는 이 성질들을 그대로 갖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특별하게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성질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 같다.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도 전부 다 같게 되겠죠. 그리고 대각선을 그렸을 때 4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주보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합동이고 이렇게 합동이다. 그리고 이 삼각형들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것까지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요, 평행사변형이면서 한 내각이 90도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90도가 되면서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평행사변형이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름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정의는요,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그대로 갖고요.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게 되냐면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각선이 있는데 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대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4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시면은요, 평행사변형이면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동일하면 평행사변형인데 이렇게 이웃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은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평행사변형인데 두 개의 대각선이 이렇게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 여러분 다 아시죠?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전부 다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정사각형은 일종의 마름모고요, 그리고 일종의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마름모이면서 한 내각이 90도이면 정사각형, 아니면 마름모이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한마디로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요, 직사각형이면서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마름모의 성질이죠. 그리고 직사각형이면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래요. 이것도 뭐예요? 마름모의 성질이죠. 한마디로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의 성질도 같이 갖고 있으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다리꼴과 등변 사다리꼴도 있습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각형인데 한 쌍만 평행하다 그러면은 사다리꼴, 두 쌍이 다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성질 보시면은 평행하지 않은 변의 양끝각,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은 변 이거 있죠? 이거의 양끝각, 이거 더하기 이거는 180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더하기 이거도 180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평행하지 않은 대변의 길이, 평행하지 않은 대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등변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게 되면은 좌우가 대칭이죠. 이 대칭성을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같고요. 그리고 이 길이 같다. 그리고 이 삼각형 합동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에서도 여기에 끝각,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180도,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칭이니까 평행한 변의 양끝각, 그러니까 이 평행한 변의 양끝각,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고요. 그리고 이 평행한 변의 양끝각,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종류들을 보시면요, 사각형 중에서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러면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나머지 한 쌍마저도 평행하다,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모두 다 평행하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마름모고요. 네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포함 관계를 봐주시면은 사각형 중에는 사다리꼴이 있고요. 그리고 사다리꼴 중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 중에는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게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거꾸로도 가볼게요.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렇지만 마름모하고 직사각형하고는 다른 거죠. 마름모도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의 일종이다, 사다리꼴은 사각형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성질들을 더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선과 넓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서로 A로 같은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H, 높이가 다 똑같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들의 넓이는 전부 다 2분의 1 AH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AH로 넓이가 다 같은 거예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밑변이 A래요. 밑변이 똑같이 A이고 높이가 H랍니다. 그러면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 네 개의 사각형이 모두 다 넓이가 A 곱하기 H인, 넓이가 AH인 그런 사각형들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넓이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삼각형 전부 다 넓이가 같다. 아래에 있는 사각형들 전부 다 넓이가 같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번 삼각형하고 이 2번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삼각형 놓고 이렇게 삼각형 놓으시면은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같은데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영역은 이것 빼기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2번 영역은 이것 빼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거하고 넓이가 같았으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빼주니까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넓이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이 삼각형하고 넓이의 비가 A 대 B다. 넓이의 비가 바로 이제 밑변의 길이의 비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넓이 대 이 넓이는 이거 대 이거다. 밑변 길이의 비다. A 대 B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의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A의 H가 되겠고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B의 H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대 이거는 A 대 B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형의 닮음입니다. 먼저 평면 도형의 닮음입니다. 자, 닮은 도형의 성질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는 각도는 똑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도형이 서로 이제 닮음 관계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닮은 비는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그리고 4, 3대 4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도 3대 4이다. 이거하고 이거도 3대 4이다. 이거하고 이것도 3대 4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비가 3대 4를 갖는 3대 4의 비율을 갖는 서로 닮음인 도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도 똑같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도형의 닮음인데요. 입체도형의 닮음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 같고 이거 대 이거 같고 평면도형하고 그냥 똑같죠. 그쵸?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도 각각 똑같습니다.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 대응면은 각각 닮음인 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각형 닮음이고요. 이 육각형 닮음이고요. 그리고 이 옆면에 있는 사각형 닮음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은 이 각도 같고요. 그리고 이 육각형 닮음이고 이 육각형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도 닮음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학교 때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의 관계인데요.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입체 도형들이 전부 다 닮음이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닮은 비가 m 대 n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길이의 비가 되는 거죠. 길이의 비가 m 대 n이다. m 대 n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밑넓이를 한번 보세요. 밑넓이를 보시면은 ma 곱하기 mb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지금 m제곱 ab가 되고요. 여기에서의 밑넓이는 na 곱하기 nb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n제곱 a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넓이와 이 밑넓이의 비를 보시면은 넓이의 비가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m제곱 대 n제곱이다 이렇게 써준 거고요. 부피의 비를 보시면은 이거의 부피 어떻게 돼요? 직육면체 부피 ma 곱하기 mb 곱하기 mc잖아요. 그래서 m의 세제곱에 abc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a 곱하기 nb 곱하기 nc 이렇게 봐주시면은 n 세제곱 곱하기 abc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의 부피비를 살펴보시면은 m 세제곱 대 n 세제곱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비가 m 대 n이다. 그러면은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부피의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대 이게 길이의 비가 2 대 3이다. 그러면은 넓이의 비는 4 대 9가 되는 거고요. 부피의 비는 이거의 세제곱인 8 대 27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 정다각형, 구, 정다면체 얘네들은 무조건 닮음입니다. 닮음인지 아닌지 따지고 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닮음입니다. 원끼리 닮음이 아닐 이유가 없죠. 돌려보면 서로 다 닮았습니다. 구 모양도 닮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과 구는 무조건 이거는 닮음입니다. 그리고 정다각형 한번 볼게요. 지금 정팔각형을 제가 그려봤는데 정팔각형끼리 무조건 닮음입니다. 각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각이 다 같기 때문에 정팔각형끼리는 서로 닮음, 정칠각형끼리는 서로 닮음, 정십각형끼리는 서로 닮음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다면체 있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있었죠. 정십이면체끼리는 무조건 닮음입니다. 정이십면체끼리도 무조건 닮음이에요. 그런데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부피의 비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의 둘레와 넓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 r은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원의 둘레와 넓이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의 건널비와 부피,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r은 반지름. 그리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구의 건널비와 구의 부피 공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닮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의 닮음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의 닮음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나오고 자주 이제 활용이 돼요.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뭐냐면은 합동 조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합동 조건은 SSS 합동이면 뭐예요? 세 개에 대응하는 그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뭐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B가 동일한 거예요. 그 세 개의 길이의 B가 동일할 때 이제 SSS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동일하고 그 끼인각이 동일하다. 그러면 SAS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동일하다. 그러면 AA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럼 나머지 한 각도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대응각의 크기가 전부 다 이제 각각 동일한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 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닮음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있죠? 일종의 정다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은 무조건 볼 필요도 없이 서로 닮음이다.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닮음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어나가시는지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닮음 비율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시면 좋은데요. 짧은 것 대 긴 것은 짧은 것 대 긴 것, 아니면 이거 두 개 자리 바꿔가지고 짧은 것 대 짧은 것은 긴 것 대 긴 것,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빗변하고 이거하고 수직이 되게 선분을 이렇게 딱 그려주면은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 이 중간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음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각을 X,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는 여기가 직각이고 X이고 동그라미인 그런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수직이 되게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가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이 부분이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길이를 묻는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짧은 거 대 긴 거는 짧은 거 대 긴 거. 그러니까 AD 대 BD는 짧은 거 대 긴 거는 BD 대 CD. 짧은 거 대 긴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BD의 제곱은 AD 곱하기 CD가 되겠습니다. BD의 제곱은 AD 곱하기 CD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긴 거 대 중간 거, 빗변으로 제일 긴 거 대 중간 거, 이거는 이 큰 삼각형에서 빗변 대 중간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거 곱한 거, 밖에 거 곱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CB의 제곱,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엔 제일 긴 거 대 짧은 거, 그리고 이 큰 삼각형에서 제일 긴 거 대 짧은 거 이렇게 봐주시면은 제일 긴 거 AB 대 AD 짧은 거, 그리고 제일 긴 거 AC 대 AB 짧은 거 이렇게 봐주시면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거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AB의 제곱은 AD 곱하기 AC, 그러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것 대 긴 것은 짧은 것 대 긴 것,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놓고 풀어보시면은 실수할 염려도 조금 줄어들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짧은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긴 거. 그러니까 제일 큰 삼각형 기준으로 제일 짧은 게 뭐예요? A, B가 제일 짧죠. 이거 대 이 삼각형 기준으로는 뭐가 제일 짧아요? 이게 제일 짧죠. A, B 대 B, D는 그 다음에 이제 긴 거 대 긴 거 해주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중간 긴 게 BC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중간 긴 게 CD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놓고 긴 거 대 중간 거는 이렇게 삼각형 놓으시고 긴 거 대 중간 거 봐주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전체 큰 삼각형을 봐주시면은 제일 긴 거 대 중간 거는 제일 긴 거 대 중간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비례식을 세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과 평행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은 닮음이 무조건 생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형 문제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넣어두거든요.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평행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닮음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평행선이 있으면 닮음이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삼각형하고 이렇게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도 평행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거에 대응하는 점은 이거,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점은 이거,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내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각을 2등분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A 대 B는 C 대 D다. 아니면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주시면은 A 대 C는 B 대 D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요. 이 삼각형의 외곽 있죠. 이 외곽을 2등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A 대 B는 C 대 D다. 아니면 A 대 C는 B 대 D다. 이런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하고 평행한 선을 딱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평행하죠. 삼각형인데 평행하다. 뭐라 그랬어요? 닮음이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평행하니까 지금 이게 X면은 여기도 엇각으로 X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동일각으로 X예요. 그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거고요.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근데 여기 D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보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이거하고 평행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평행하게 있고 이렇게 선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도 엇각으로 X예요. 그리고 이 각하고 동일각으로 X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지금 여기가 C라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이등변 삼각형인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삼각형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리고 이만큼 대 이만큼은 이만큼 대 이만큼, 뭐 그런 식의 이제 비례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긴 거 대 잘린 거, 이거는 긴 거 대 잘린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뭐 여기나 여기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봐주실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봐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는 이 길이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길이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은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연결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학교 가서까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점 연결 정리는 무엇이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인데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이 변에 중점이 있고 이 변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점하고 연결을 딱 한다 그러면은 이 선분하고 평행하다.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그러니까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이 선분은 나머지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나머지 변의 2분의 1이다.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딱 봐도 이거는 닮음이죠. 지금 이 삼각형하고는 2대 1인 닮음이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다른 한 변에 평행하다. 이 변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변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같은 중점을 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것도 역시 이 삼각형 1대2의 닮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예쁘게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 변의 가운데 중점, 그리고 이 변의 가운데 중점, 이렇게 중점끼리 선분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선분하고 이 변하고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길이의 관계는 어떻다? 여기가 여기의 절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의 중간, 이 중점에서부터 이 변하고 평행하게 딱 그리면은 이 선분은 여기에 중점을 딱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분의 길이는 여기에 절반이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중점 연결 정리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보자면요.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4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4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각도도 같습니다. 엇각이죠. 그리고 이 각도하고 동일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각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하고도 같겠네요. 그리고 이 각도하고 동일각으로 같고요. 이렇게 평행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엇각이죠. 엇각으로 이렇게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엇각이죠. 그래서 세 내각의 크기가 각각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닮음인데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1대1이에요, 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합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다리꼴에서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다. 그러니까 AB하고 CD하고 지금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AD의 중점을 M, BC의 중점을 N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M하고 N하고 중선을 딱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 M부터 N까지 이 선분이 AB하고 CD하고 다 평행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AB하고 CD하고 더한 거의 2분의 1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평균,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6cm예요. 여기가 10cm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중간인 8cm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사다리꼴들은 대응각이 지금 같아요. 이 각도하고 같고 이 각도하고 같습니다. 대응각이 지금 다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닮음이 아닙니다. 삼각형들이나 닮음이지 이 사다리꼴하고 이 큰 사다리꼴하고는 닮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다리꼴도 닮음이 아닙니다. 이걸 닮음을 적용하시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길이를 구하고 각도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평균이 이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조금 고난도 문제로 이런 그림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주로 이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의 절반이 이거죠. 그리고 이 길이의 절반이 이겁니다.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M부터 N까지는, 그리고 M부터 N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AB하고 CD의 평균이죠. 그렇게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래에 있는 거 기준으로 했네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은 M부터 Y까지 이 길이는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CD의 절반이다. CD의 절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은 M부터 X는 2분의 1 AB다. 이거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뭐예요?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다. 그래서 2분의 1에 CD 빼기 AB다.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이거를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부터 여기는 이거의 절반, 여기부터 여기는 이거의 절반,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는 이거의 절반, 여기부터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보시면 이거의 절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m부터 n까지는 이거하고 이거의 평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2고요.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이렇게 삼각형 봐주시면은 여기도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가 5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3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이 되겠다. 4하고 10의 중간이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7이 중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중선 연결 정리 이렇게 봐주시면 지금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2대 1이지만 더 큰 삼각형으로 1대 2대 3대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는데 이 가운데 이제 선분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이렇게 쭉쭉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비례해서 같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도법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을 n등분하는 거 배웠었죠? n등분 어떻게 했었죠? 선분을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을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을 그리고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점들에서부터 평행선을 그려준 거예요. 평행선을 이렇게 쭉쭉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들도 전부 다 같다, 이렇게 같다 해서 7번 해줬으면 7등분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이용해 준 거죠. 사실 이거의 작도법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선과 선분 길이의 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의 개념 확장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행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다. 그럴 때 A 대 B는 X 대 Y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평행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M 대 N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K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만약에 딱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A와 B의 정확하게 중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라 4분의 1 지점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에서부터 B까지 이 선분들이 쭉 자라나가는데 4분의 1만큼 자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도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적용하기가, 여러분들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A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B까지 자라나가요.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A만큼 있었는데 이게 B까지 길어집니다. M과 N을 거쳐서 A가 B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M과 N을 거쳐서 B까지 길어지는데 M만큼만 갔다, M만큼만 갔을 때는 이게 얼만큼 늘어난 거냐,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였고 이게 쭉 자라나가면 이만큼은 이제 B 빼기 A만큼 자라나가는데 M 플러스 N에 걸쳐서 B 빼기 A만큼 자라나가는데 M만큼만 갔을 때는 얼만큼 자라나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M 플러스 N에 걸쳐서 이게 B 빼기 A만큼 자라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B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면은 M에 걸쳐서는 이게 얼만큼 자라나가겠냐, 여기는 뭐예요? K 빼기 A가 되겠죠. 기울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X축의 증가량 M 플러스 N분의 Y축의 증가량 B 빼기 A, 이 기울기 그대로 M이 자랐을 때 그리고 K 빼기 A만큼 자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 이쪽으로 넘겨주셔서 M 여기다 써주시고 빼기 A를 여기다 넘겨주셔서 A 플러스 써주시면은 K는 A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의 B 빼기 A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중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는데요. 삼각형의 중선이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이 바로 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에는 3개의 중선이 있는데요. 이 3개의 중선은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선을 보시면은 이 삼각형을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하고 똑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밑변이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지금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 이 삼각형들 있죠? 이 6개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다 똑같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6개의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2대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이고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이고 여기 대 여기가 바로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종이로 딱 오려가지고 이 무게중심 위에다가 손가락이나 연필이나 이런 걸로 딱 받치고 있으면은 무게가 균형을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c는 반드시 빗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이거 반드시 직각삼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다 그러면은 3의 제곱 9죠. 4의 제곱 16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25가 되어서 c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5다 그리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여기는 13이 되는데요. 5의 제곱 25죠. 그리고 12의 제곱 144죠. 더하면은 169, 1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수로 딱딱 떨어지게 되는 이 직각삼각형 길이의 비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3대 4대 5, 5대 12대 13 이렇게가 조금 많이 나오는 숫자의 그 세트가 되겠고요. 더 많은 피타고라스의 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각각의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각각의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3개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 것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데요. 왜 합동이냐면은 이거하고 길이 같죠? 그리고 보라색 이거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끼인 각이 같은데요. 지금 이 각도하고 같은 각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90도고 90도 더하기 이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90도고 90도 더하기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각도하고는 같은 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초록색 영역하고 파란색 영역하고 서로 합동인 그런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려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보시면은 이 삼각형에 딱 들어맞게 될 겁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90도로 회전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데요. 지금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는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높이도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는 넓이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봐주시면은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도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행하고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넓이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합동인 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초록색 영역하고 파란색 영역하고 넓이가 같은 거죠. 초록색 끼리도 같다 그랬고 파란색 끼리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다가 2배를 하면 정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이 삼각형 2배 하면 요만큼의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하고 넓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시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90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딱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지금 합동인 삼각형인데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삼각형, 이 빨간색 삼각형은 두 개가 넓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도요. 이 보라색하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과 이 보라색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지는데요. 이 빨간 삼각형이 2배 하면은 이 정사각형 넓이가 되고 이 보라색 삼각형이 2배 하면은 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하고 이 영역도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하고 이 초록색하고 넓이가 같은 거고 이 빨간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B제곱이죠. 그럼 이 정사각형을 보시면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C제곱인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커다랗게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C를 한 편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 안에다가 또 그리는 거죠.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꼭 맞게 그리면은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이 다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AB, 2분의 1 AB, 2분의 1 AB, 2분의 1 AB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짧은 길이들이 다 A가 되겠고요. 여기 긴 부분의 길이는 다 B가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다 똑같은 합동이죠. 합동인 직각삼각형 넓이는 전부 다 2분의 1 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 정사각형 있죠?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가 A 더하기 B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도 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게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B 곱하기 4 해주시면 이게 2A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제곱 부분, 이 안쪽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정사각형 빼기 삼각형 4개 이렇게 해도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커다란 정사각형 이거 빼기 직각삼각형 4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AB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파랗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고 그거는 바로 C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의에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B의 제곱, 이거 제곱이죠. 그리고 더하기 이거 제곱, 그거는 AD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초록색 제곱 더하기 초록색 제곱은 빨간색 제곱 더하기 빨간색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B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이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E의 제곱은 CD제곱 더하기 CE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은 AD의 제곱은 CD제곱 더하기 AC제곱이고요. BE의 제곱은 CE제곱 더하기 BC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선 이거를 더해보시고 이거를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AC의 제곱, CD의 제곱, BC의 제곱, CE의 제곱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거는 이거 더한 거다. AB제곱 더하기 DE제곱은 AD제곱 더하기 BE제곱이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분 2개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은 AD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다. 이것도 증명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B의 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 그리고 CD의 제곱은 CM제곱 더하기 DM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도 볼게요. AD의 제곱은 AM제곱 더하기 DM제곱, 그리고 BC의 제곱은 CM제곱 더하기 BM제곱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보세요. AM제곱 있고요, DM제곱 있고, BM제곱 있고, CM제곱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 거 더한 거는 아래 거 더한 거랑 똑같다.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은 AD제곱 더하기 BC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AM제곱 더하기 CM제곱은 BM제곱 더하기 DM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 똑같아요. AM제곱은 HM제곱 더하기 EM제곱이에요. 그리고 CM의 제곱은 FM제곱 더하기 GM의 제곱입니다. 빨간색도 똑같죠. BM의 제곱은 EM제곱 더하기 FM제곱, DM의 제곱은 GM제곱 더하기 HM제곱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봐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은 AM 대신에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고요. DM 대신에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 나오죠?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앞 페이지에서 봤었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각 편을 지름으로 하는 3개의 반원이 있다. 그래서 A1의 영역과 A2의 영역과 A3의 영역 각각이 다 반원이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일단 A1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줬고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A의 2분의 1 한 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파이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은 8분의 파이의 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a2 영역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2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제곱인데 여기는 r 대신에 2분의 b를 썼습니다. 이거의 반지름이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역시 8분의 파이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a3도 마찬가지겠죠. 8분의 파이의 c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8분의 파이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예요? 이거는 c제곱이죠. 그런데 8분의 파이의 c제곱은 뭐예요? a3잖아요. 아, 그래서 a1 더하기 a2는 a3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는 이 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A1, A2 아까처럼 반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A3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원을 커다란 걸 하나를 그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초록색 영역에서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A1, 그러니까 이 넓이, 반원의 넓이죠. 그리고 A2, 이 반원의 넓이, 여기에다가 이 직각삼각형을 더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A3인데 이만큼의 넓이나 이만큼의 넓이랑 똑같죠. 이 A3만큼을 지금 빼주는 거죠. 흰색 영역 부분이 지금 A3가 될 텐데 이 흰색 영역의 부분 A3를 빼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A1 이 반원 넓이, A2 이 반원의 넓이 더하기 직각삼각형 빼기 A3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딱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A1 더하기 A2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A3하고 같다 그랬죠? A1 더하기 A2는 A3이므로 이 자리에다가 A3를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A3 더하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빼기 A3가 됩니다. 그럼 A3는 없어져요. 그러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뭐만 남아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이 직각삼각형 부분의 넓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우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확률 단원인데요. 확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과 경우의 수 이런 용어들인데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 반복할 수 있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짓수를 갖다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요. 동전이 앞면에 나올 수도 있고 뒷면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는 1. 앞면이 나온다?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사건, 그거의 경우의 수, 그러면 그것도 경우의 수가 1입니다. 앞면 한 가지, 뒷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1인 겁니다. 주사위를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집니다. 그런데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주사위는 보통 1, 2, 3, 4, 5, 6까지 보는 거죠.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온대요. 1, 3, 5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3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양궁에서 7점 이상 맞추는 사건, 양궁은 10점까지 있죠. 그러니까 7점 이상이면은 7, 8, 9, 10. 그래서 경우의 수는 7, 8, 9, 10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카드, 포커 같은 거 칠 때 사용하는 외국식 그 트럼프 카드가 되겠죠? 그 카드에서 클로버가 나오는 사건, 이 카드는 클로버 있고 스페이드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하트가 있죠. 그리고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J, Q, K가 있는데 1은 1이라고 안 하고 A라 그러죠. 에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 다음에 J, Q, K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보시면 1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클로버 13장, 스페이드 13장, 다이아몬드 13장, 하트 13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장 더하기 조커가 뭐 2장 정도 들어있거나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실험 시행, 반복할 수 있는 실험과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그거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확률과 경우의 수 이런 쪽에서는 or, 혹은이죠. 그리고 and,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or, 혹은이죠. 두 사건이 동일 시행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경우의 수는 서로 더해줍니다. 무엇 이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or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포츠 채널 3개와 음악 채널 5개 중에서 한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은 이거 3 더하기 이거 5. 스포츠 채널 이거나 음악 채널 이거나죠. 스포츠 채널 혹은 음악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3 더하기 5 해서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는요. 두 사건이 동일 시행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 이건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보통 동시에, 그리고, 뭐뭐한 후 이런 표현들이 붙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결과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한 개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리고 동전 한 개는 앞뒤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 해서 12개의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곱해 주시는 겁니다. or하고 and하고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r 예제입니다. 두 사건이 동일 시행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중화요리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 주문을 하는데 면 종류가 8가지고 밥 종류가 6가지래요. 이 중에서 한 가지 메뉴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면 8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밥 종류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거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8가지 이거나 6가지 이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8 더하기 6은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게요. 양재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직접 가는 버스 노선은 8개, 직접 가는 지하철 노선은 2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3호선하고 신분당선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접 가는 경우의 수는 8가지 중에 하나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2가지 중에 하나의 지하철을 타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or의 개념을 써가지고 8 더하기 2 그래서 10가지의 경우가 된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nd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이 동일 시행에 일어날 때 and를 쓴다 그랬죠. 지원이와 승원이가 각각 주사위를 던질 때 지원이는 짝수, 승원이는 홀수를 던지는 경우의 수. 지원이는 짝수, 그러니까 3가지 경우죠. 그리고 승원이는 홀수, 이것도 역시 3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9,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9가지를 다 한번 우리가 세워볼게요. 지원이가 짝수를 던진대요. 2, 4, 6이 있겠죠. 먼저 2를 던졌대요. 그런데 승원이는 홀수를 던지는 거예요. 홀수는 1, 3, 5가 있죠. 이렇게 이제 3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이가 4를 던졌을 때 승원이가 1, 3, 5를 던지면은 이 3가지 경우가 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지원이가 6을 던졌을 때 승원이가 1, 3, 5를 던지게 된다면은 지원이가 짝수를 던지는 경우의 수 3가지, 승원이가 홀수를 던지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주시면은 9가지 수가 나온다. 지원이는 2, 4, 6을 던질 수 있고 승원이는 1, 3, 5를 던지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 이 9가지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장을 뽑아가지고 2자리 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일단 전부 다 한번 세워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1,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1은 올 수가 없죠. 왜냐면 5장의 카드 중에 1은 이미 썼기 때문에 1은 올 수가 없고 2, 3, 4, 5 나머지 4장의 카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2는 올 수가 없고 2를 뺀 나머지 1, 3, 4, 5 4가지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와서 4 곱하기 5 두 자릿수를 20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세워보느냐? 그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는 1부터 5 중에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칸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에서 한 장을 써버렸기 때문에 5개 중에서 여기서 한 장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4장의 카드로 우리가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 5개,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여기에서 하나 썼기 때문에 그 하나를 뺀 4개, 그래서 5 곱하기 4 하면은 20, 20가지의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마트까지 가는 길이 2가지가 있고요. 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마트까지 2가지 길이 있고 마트에서 집까지는 4가지의 길이 있다. 학교에서 마트를 경유해서 집으로 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인가? 단 같은 길은 한 번만 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학교에서 마트까지 가는 길은 2가지입니다. 그럼 2, 그리고 마트에서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곱하기 4 해주시면은 8가지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마트까지 1번 길로 가고 마트에서 집까지 A, B, C, D 넷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되겠죠. 아니면 학교에서 마트까지 2번 길로 가고 마트에서 집까지 A, B, C, D 4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8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불편한 거죠. 단 같은 길은 한 번만 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집 갔다가 마트 갔다가 다시 집 가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명확해야 되겠죠. 문제를 고쳐볼게요. 단 같은 길 같은 장소는 한 번만 지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and를 쓴다. 그래서 곱해준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연달아서 2번을 던진답니다. 먼저 던진 게 2의 배수, 나중에 던진 게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자, 먼저 던진 게 2의 배수이려면 2, 4, 6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던진 게 3의 배수면은 3하고 6이 있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순서상을 다 세어보면은 처음에 던진 게 2일 때 3, 6이 나오고요. 처음에 던진 게 4일 때 3, 6이 나오고 처음에 던진 게 6일 때 3, 6이 나오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세어보시면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한 줄로 세우기, 자연수 만들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서로 다른 5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라고 하는 그 5명의 사람이 있는데 맨 앞에 A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세웠습니다. B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C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D, E를 세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 자리 바꿔가지고 E, D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E, D.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좀 바꾸고 싶어요. 세 번째 C가 왔었는데 C 말고 D를 세우면은 여기 D를 세우면은 그 뒤에는 C, E가 올 수도 있겠고 E, C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C, D 말고 E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C, D가 올 수도 있고 D, C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에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구조는 똑같겠죠. 여기가 6가지면은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A가 온다 그러면은 6, 4, 24에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맨 앞에 A가 오는 거 말고도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 E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20가지다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다 세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맨 앞자리에는 A, B, C, D, E 5명 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는 5명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는 앞에 한 사람이 섰으니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4사람이 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에 2사람이 섰으니까 5명 중에 2사람을 제외한 3사람이 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는 앞에 3사람이 섰으니까 2사람이 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앞에 4사람이 섰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안 남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한 사람만 선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시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써있는 카드 5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맨 앞에 만자리 숫자에는 1, 2, 3, 4, 5 5개가 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5가지가 다 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자리에는 천의 자리 숫자는 앞에 숫자 1개를 썼기 때문에 4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에 숫자 2개를 썼기 때문에 3개만 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개, 1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곱하시면은 120가지의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보세요. 쭉 세어보시면은 120가지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변형을 해서요. 서로 다른 5명이 있는데 5명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5명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한 사람 섰으니까 4명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에 2사람 섰으니까 3명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은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A가 섰다 그러면은 이렇게 12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 D, E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 5 해주시면 60가지 세어본 거하고 똑같은 결과죠. 확인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10명 사람 중에서 3명을 한 줄로 세우겠다. 10명 중에서 3명을 세운다. 그러면 10부터 시작해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3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해주시면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1부터 7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있는데 그 카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맨 앞에는 7가지, 6가지,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곱해주시면 210가지가 나옵니다. 7개 중에서 3자리, 7장 중에 3장을 뽑는 거니까 7, 6, 5 이렇게 3개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0, 1, 2, 3, 4, 5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래요. 그러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 빼고 5가지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번에 0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3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7장의 카드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100의 자릿수부터 하는 게 아니라 1의 자릿수부터 하면 쉽습니다. 짝수다 그러면은 1의 자리 숫자가 2, 4, 6 이렇게 짝수면 되는 거잖아요. 1의 자리 숫자가 2, 4, 6 3가지밖에 못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7개 중에서 여기 하나 썼으니까
6가지 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7개 중에서 2개 썼으니까 5가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3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9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용 원탁이 있습니다. 6명의 사람이 앉으려고 한대요.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 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줄을 한번 세워볼게요. 6개의 자리가 있고 6명의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6명 올 수 있고 5명, 4명, 3명, 2명, 1명 해가지고 7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은 거하고 한 칸씩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한 칸씩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칸씩 더 가보면은 그것도 이제 동일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가지의 경우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쵸? D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6가지의 경우가 지금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0을 여기서 구한 720을 6으로 나눠줘서 120가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자를 뽑는 경우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사람 중에서 개중에 나갈 4명을 무작위로 뽑는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은 앞에 10사람 오고 그 다음 9사람 오고 8사람 7사람 와가지고 504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J까지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A, D, E, G로 줄을 세우나 A, E, D, G로 뽑으나 A, G, D, E로 뽑으나 G, D, E, A로 뽑으나 그리고 더 이제 많은 게 있겠죠. 아무튼 4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4사람끼리 한번 줄을 세워보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40가지 경우 중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5040 나누기 24를 해주시면은 2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약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4명을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경우의 수 순서 상관없이 그냥 4명만 뽑는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4명이면은 19, 87 이렇게 4번을 곱해주신 다음에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4, 3, 2, 1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건데요. 2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데요. 이거는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장급 임원 4명을 선출한답니다. 이건 그냥 똑같이 부장 4명이에요. 임원으로 부장 하나, 둘, 셋, 4명을 그냥 선출한다. 그러면 일단 20명 중에서 회장 될 수 있는 자격 20, 부회장 될 수 있는 자격 19, 총무 될 수 있는 자격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명씩 빠지니까요. 20, 19, 18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7, 16, 15, 14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한 줄로 쭉 세워봐요. 한 줄로 쭉 세워본 다음에 뭐가 이제 중복이냐면은 이 임원들끼리 A, B, C, D나 A, C, B, D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4, 3, 2, 1을 곱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 아무튼 곱해주시면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삼각형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 위에 서로 다른 점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점을 뽑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6개의 점 중에서 아무튼 3개만 뽑으면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6명 중에서 대표 3명 뽑는 문제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3명끼리는 줄 선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3명 뽑으면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5, 4 나누기 3, 2, 1 해서 20가지의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단경로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들은 서로 평행하거나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평행하거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쪽으로도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 1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 1가지, 다 1가지예요. 그런데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어떻게 돼요? 1가지 더하기 1가지,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그래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인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오거나예요. 그럼 2 더하기 1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로의 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더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3가지고요. 여기 더해서 A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6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3에서 4 해주시고 4 더하기 6 해서 10 해주시면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오는 거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고 이제 뭔가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A에서부터 B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가로길을 2번을 가야 되고요. 세로길을 3번을 가야 됩니다. 가로길 2번, 세로길 3번. 이렇게 이제 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세로 이렇게 가든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이렇게 가든지 그런 식으로 이 5장의 카드를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텐데 이렇게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10가지 이렇게 해서 구한 거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볼게요. A에서 B를 지나서 C를 간다. B가 경유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B를 지나서 C를 간다 라고 했을 때 최단 거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A부터 여기까지 1, 1, A부터 여기까지 1, 1.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런 다음에 이제 더해 주시는 거죠. 2가지 방법, 3가지 방법, 3가지 방법, 6가지 방법, 4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그래서 A부터 B까지는 10가지 방법이 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게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로 올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10가지예요. 여기도 10가지예요. 숫자가 변함이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 주시면 20가지, 이렇게 더해 주시면 3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써 나가시면서 구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가로 2개, 세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뭐예요? 가로 2개, 세로 1개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3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고 가로 2개, 2 곱하기 1, 세로 1개, 1 곱하기 이걸로 나눠주시면은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3 해서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입니다. 확률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을 반복을 할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를 갖다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도수는 뭐라 그랬어요? 빈도수라고 했죠? 그리고 상대 도수는 뭐라 그랬나요? 전체를 1로 놓고 봤을 때 그 빈도수를 상대 도수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1을 초과하는 값 안 되고요. 마이너스 값 없습니다. 확률은 0에서 1의 값 아니면 0%에서 100%의 값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0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00% 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에서도 OR하고 AND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OR, 동일 시행에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확률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오거나 2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이거는 5, 6의 경우의 수 2개가 있고요. 이거는 1, 2 경우의 수 2개가 있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4가 되어서 확률이 6분의 4가 되는데요. 5 이상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그리고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입니다.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2 해서 6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정리해보시면은 5 이상이 나올 확률 6분의 2죠. 5나 6, 6가지 중에서 5나 6, 6분의 2죠. 그리고 2 이하가 나올 확률 1, 2, 3, 4, 5, 6 중에서 1, 2, 6가지 중에서 1, 2, 2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6분의 2, 6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더해주는 거죠. 나오거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6분의 4,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ND인데요. 동일 시행에서 사건 A와 B가 일어날 확률 이럴 때는 이제 확률을 곱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건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영향을 끼치면 굉장히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1개하고 동전 1개를 던집니다. 그랬을 때 주사위는 5 이상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주사위가 5 이상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5하고 6 2가지니까 6가지 중에 2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앞뒤 2가지 중에 앞면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주사위는 5 이상 그리고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그럼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사위 던지는 거하고 동전 던지는 거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죠. 주사위가 이렇게 나올수록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커 뭐 이런 게 아니죠. 전혀 두 개의 사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주사위 1, 2, 3, 4, 5, 6 전체의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그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예요. 그럼 6분의 3 해서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0.5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겠죠. 다음 예제 볼게요. 20명의 우리 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각각 1명씩 그리고 임원을 4명씩 이렇게 무작위로 선출을 하는데 내가 뽑힐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0명 중에서 7명에 들어갈 확률이기 때문에 그 20명 중에서 그냥 7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35네요. 앞에서 이거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굉장히 막 복잡했었죠. 그리고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확률이기 때문에 이 20명 중에서 내가 들어갈 확률 7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기 때문에 20분의 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탁인데요. 6명의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원탁에 앉는데요. 그 중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와 B가 옆에 나란히 붙어 앉게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5, 4, 3, 2, 1 나누기 6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 A와 B가 나란히 옆에 붙어 앉게 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A, B를 한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A, B를 이렇게 한 사람 취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5, 4, 3, 2, 1 나누기 5 해가지고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 B가 A,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B,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바꿔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취급해준 거 곱하기 2를 해주면 48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120분의 48 해서 0.4가 A와 B가 나란히 옆에 붙어 앉게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먼저 여기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든지 아무 때나 아무튼 A가 앉아있다. 그럼 이제 B의 자리는 이 A 자리를 제외한 이 5개 중에 하나에 앉게 되겠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가 5가 됩니다. 5가 돼요. 그런데 이 A 옆에 B가 앉게 될 확률, 그러니까 B가 여기거나 하는 거죠. B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2, 그래서 확률은 0.4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로또 복권의 한번 당첨 확률을 구해볼게요. 복권 구매자는 1부터 45까지 자연수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추첨날에 1부터 45까지 자연수 중에서 6개를 뽑아요. 그래서 그 6개가 전부 다 동일해야지 1등에 당첨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권을 한 장 딱 구매했을 때 1등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추첨 숫자의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45개 중에 6개니까 45부터 시작해서 6개의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6부터 시작해서 6, 5, 4, 3, 2, 1을 이렇게 곱해서 나눠줍니다.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죠. 그리고 구매자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814만 5060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숫자가 일치할 확률은 45분의 1이죠. 내가 6개의 숫자를 딱 썼는데 저쪽에서 이제 숫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첫 번째 숫자하고 이 추첨을 할 때 뽑는 첫 번째 숫자하고 똑같이 일치할 확률이 45분의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일치할 확률은 앞에 하나 숫자가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거를 뺀 4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일치할 확률은 4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 번째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 보면은 40분의 1까지 이거를 그냥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6개의 숫자가 순서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 5, 4, 3, 2, 1을 그냥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여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사건을 갖다가 여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P다 그러면은 이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가 됩니다. 이런 개념은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해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아니면은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을 던져요. 3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은 2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내기를 하는 거죠. 친구하고 내기를 하는데 야, 너 주사위 3번 던져가지고 한 번이라도 2가 나오면 내가 이거 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유리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던져서 한 번이라도 2가 나오면 돼? 그럼 나 이거 게임 할래. 내기 할래.
이렇게 생각할 건지 이거 불리해 나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건지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계산하실 때는 2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2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럴 확률은 자, 처음에도 2가 안 나와요. 1, 3, 4, 5, 6 그러니까 6개 중에 5가지. 자, 두 번째 던졌을 때도 2가 안 나와요. 6개 중에 5가지. 1, 3, 4, 5, 6 그쵸? 그 다음 던질 때도 2가 안 나와요. 6개 중에 5가지. 1, 3, 4, 5, 6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216분의 125가 됩니다. 이거는 3번 던졌는데 2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2가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뭐냐면은 전체 확률 100%에서 100%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확률에서 이 사건을 빼주시면 이 확률을 빼주시면은 2가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16분의 91이 돼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게임 안 하시겠습니까? 그쵸? 이럴 때는 그 게임을 안 하는 게 낫겠죠? 3번 던져서 2가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 훨씬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수학 2학년 2학기 과정 전체 빠르게 요점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저는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